네, 1시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도 비교적 큰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쏟아졌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도 있었지만은 안 좋은 경제 지표, 이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더 크게 인식하는 모습이었고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실적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게 밀려났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0.8% 안팎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01%의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종가는 16,446.81포인트에 만들어졌고요. 우선 시초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좀 형성이 됐지만 이 부분이 좀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플러스권 기록하고 장중한 때는 1.3%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거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틀 연속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 초반에 10시 구간대의 경제 지표가 집중됐는데 이날 지수를 끌어내렸던 요인으로 분석되는 지표는 바로 산업 생산입니다. 4월에 미국의 산업 생산 전월 대비했을 때 0.6% 정도 감소했다라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하락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76%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4,069.2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흐름, 그리고 앞서서 3거래를 연속해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94%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1,870.85포인트고요. 하루 동안의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좀 챙겨보시면은 이날 하락의 흐름 가운데 개장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하락 폭이 대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개장 초에는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제 지표가 하나 둘씩 발표되면서 바로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10시 구간대 굉장히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1% 정도의 하락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날도 실적 발표는 이어졌고요. 소매 판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좀 월마트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체인, 소매 관련주죠. 콜스 같은 경우도 부진한 실적에 3% 정도 밀려났고요. 3D 프린팅 업체입니다. X1도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죠. 17%나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좋았던 종목도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내놓고 또 상당히 또 시간의 거래 흐름도 좋았던 시스코 시스템즈는 이날 정규장 거래에서도 6%대 올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VIP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는 소매가 점점 위축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VIP 홀딩스는 중국 내에서 명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중국 쪽 부호들의 명품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 VIP 홀딩스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종목들 먼저 월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요, 이 지난 분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3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정주당 순이익은 이 1.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였던 1.15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월마트 종가는 2.43% 밀려나면서 76.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강세 흐름 나타냈던 종목 가운데 사이즈가 큰 시스코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매출과 수익은 더욱더 하락을 했습니다. 악화가 됐죠. 그런데 이 처음에 회사 측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됐는데요.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6.01% 상승을 하면서 24.1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업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행보를 나타내는 소매주 있는데요. JC펜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월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1.15달러의 주당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에 1.58달러의 손실에서는 손실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이 예상치보다는 훨씬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은 전분기보다 조금 늘어난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눈높이가 상당히 낮았던 만큼 조금만 좋았을 때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된 동일 점포 매출이 6.2%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월가의 전망치인 4.2% 증가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시간의 거래 흐름 보겠습니다.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9.9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장중 거래에서는 2.7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서서 JC페니는 실적이 그동안 꾸준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재료를 내놨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개별 악재입니다. 또다시 추가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27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들어서만 1110만 대의 리콜을 결정한 셈입니다. 이번에 약 300여 대의 추가 리콜로 인해서 리콜에 드는 비용은 최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부분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1.66% 밀려났습니다. 34.3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 가운데서는 기술주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샌디스크도 1.7%,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1% 안팎의 하락 흐름을 보였다는 점 눈에 띄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 애플은 0.85% 밀려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 뉴스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내에서는 호재로 인식됐던 부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는 악재였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세계 D램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28.2%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8%인데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SK 하이닉스의 2위 자리를 내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3.72% 밀려나면서 25.86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